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이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들이 조금씩 엇갈리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리 지표를 비롯해서 특정 지표들은 단기적인 과열 구간을 가리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익 실현과 관련된 특정 지표들은 상승 여유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소스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변동성들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번 주 중요한 거시경제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조업 관련된 지수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집계하는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에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도 같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을 가장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이나 물가 관련된 지표들은 발표가 되지 않지만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이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도 주목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네,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에 2.24%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가 0.6%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 상승 소스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월이 지난주에 발언을 한 이후에 통화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됐고, 그래서 지금 CME 패드와치 상으로도 금리 인하 전망이 56.8%로 또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재무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의 상관계수가 0.46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더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로는 좀 상승 국면을 함께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평균적인 전체 흐름들 대비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이 비트코인을 독립적인 자산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코인시어스에서 매주마다 집계하는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6주 연속으로 순유입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동안에 22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원 정도가 순유입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운용자산 규모는 1380억 달러로 무려 19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흐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에 가장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지만 이더리움도 만만치 않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품에 14.8억 달러, 이더리움 상품에도 6.4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에서 많은 순유입이 기록이 됐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는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순유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상승세를 미국에서 발행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들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지표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지표들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성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결제 악정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물 미결제 악정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1년에 대세 상승장 정점을 찍었던 순간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레버리지가 그 당시 대비로 무려 50%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트럼프 당선으로 시장의 관심이 역대급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시장이 좀 과열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로 보시면은 지난 3월에 정고점을 찍었던 순간보다도 더 월등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의 단기 트레이더들의 베팅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시장의 강세장 전망에 더 많은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는 지표는 비트코인의 2개월 선물 프리미엄 지표인데요. 11월 18일에 보시면은 17%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5에서 10% 정도의 이 수치를 우리가 중립 인계값이라고 보는데 그 수치들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시장을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현재 이 수치는 지난 3월 정고점을 찍었던 그 순간과 비슷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옵션 델타 값을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시장이 풋옵션에 대해서 할인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 미만으로 집계가 됐을 때에는 시장이 강세에 더 많은 배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시장의 강세장에 더 무게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기 트레이더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흐름들은 순식간에 빠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굉장히 좀 주의해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 부분을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뭔가 과열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극도 탐욕 단계에 진입을 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도 극도 탐욕 단계로 진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었는데 심리적인 어떤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지표로서 JP모건이 비트코인 개인 투심 점수를 공개를 했는데 역대 최고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암호화폐 테마주로 자본 유입이 단기간에 급증한 영향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4라고 하는 지표는 역대 최고 점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표에 대해서 JP모건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과열되면은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소셜 볼륨을 비롯한 대중 심리 지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대중의 심리들, 사회적 소셜 볼륨들이 크게 확대되는 그 국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1월 13일에 93,490달러를 터치한, 즉 전고점을 돌파했던 그 순간에 소셜미디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될 정도로 굉장히 극도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긍정적인 전망들 그리고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으로 이뤘었는데 결국은 이 이후에 가격은 조정을 받았고 심리지표는 다시 하락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들은 이런 상황에서 동요되지 않고 꾸준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11월 동안에 비트코인 고래와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누적을 이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고래들도 많이 등판을 해가지고 꾸준히 물량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규모로 봤을 때 대형 고래들과 이 중형 고래, 소형 고래들이 모두 다 매집의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 고래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지표가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단기 보유자 SOPR 지표를 보시면은 현재 이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도 탐욕 구간이 이 구간이고 극도 공포 구간이 이 구간인데 현재는 지금 중립 구간보다도 약간 아래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립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 기준선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과열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전고점을 찍었던 순간은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중립 영역을 돌파하려는 시점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세 상승장 정점 구간에서는 극도 탐욕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SOPR 지표를 기반으로 한 시그널 지표를 크립토컨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를 비교해서 큰 이익 실현 순간을 추적하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이렇게 녹색 구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더 과열 구간이 짙어졌을 때는 녹색이 더 짙어지는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간들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3월 대비로도 그리고 지난 대세 상승장 정점 대비로도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익 실현과 관련해서 거래소 유입 멀티플 지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 지표도 지금 중립 구간을 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중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판매자가 많지 않고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 30일 동안에 거래소로 유입된 평균 흐름은 지난 365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의 상장이 임박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SEC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CFTC도 승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OCC 통화감독청의 최종 승인만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OCC가 옵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이 얘기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고 이미 결정은 다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의 옵션이 현지 시각으로 19일에 상장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준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이 승인이 됐을 때는 이 옵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고 더불어서 기관들의 가파른 유입세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트럼프가 행정부 인상과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CEO와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 산업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취임 직후에 친암호화폐 법안을 승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임이 내년 1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기점까지를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이 이후로도 조정을 받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결국은 강압적인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서 당국과 업계가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JP모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EC의 13F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3분기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블랙락의 IBIT에 가장 많은 기관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총 700곳 가까운 곳이 투자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골드만삭스가 IBIT를 577만 주를 추가 매수해서 보유량 2위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더 블록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새로운 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금융 상품을 생성, 거래, 결제하는 서비스를 더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골드만삭스가 이 암호화폐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 소식도 두 가지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임의 입출금을 차단할 때 사전 통지를 뒤로 미루고 차단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차단 후 통보 조항을 가상자산 이용자법에 추가한다라고 합니다. 해킹 같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혹은 자금 세탁이 의심될 때 사기가 의심될 때 입출금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뭔가 선반영한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은 이런 조치를 받아들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사전 통지를 원칙으로 해야 되고 입출금 차단 사유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사전 통지의 목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된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이 지금 코인 과세입니다. 지금 코인 과세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코인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코인 과세 2년 미루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런 언급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 제안대로 암호화폐 과세를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는 부분들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식들 전해지면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BD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파이어 차트 상으로 93K에서도 매도벽이 만들어지고 있고 95K에서는 좀 옅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두꺼운 수준의 매도벽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이 구간부터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고래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구간부터 보라색 고래는 물량을 조금씩 떨쳐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래들이 본격적인 유입을 하지 않고 있고 뭔가 시장의 변화들을 계속해서 아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91K와 92K를 넘나들면서 지금 뭔가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가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윗꼬리가 더 길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매도세가 강력하게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간 봉에 이어서 지금 1일 봉도 지금 어떤 삼각 수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삼각 수렴 패턴이 굉장히 좀 마감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들이 곧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비트코인 가격이 92K와 그리고 93.4K에 있는 전고점을 빠르게 돌파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가격이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85K를 지켜내면서 22평선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RSI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머물고 있지만 지금 이평선을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하게 될지 하방 돌파하게 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MACD 상으로도 지금 약세 국면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방 이탈하는지 여부들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어떤 특정한 소스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적인 움직임들이나 온체인 지표상의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청산 히트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 하단과 상단으로 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은 92.9K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롱 포지션은 88.7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을 청산하게 됐을 때 만약 이 구간을 청산하게 되면은 85K까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이 구간을 청산하게 됐을 때는 전고점 돌파를 위한 테스트에 다시 돌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월간 RSI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관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즉 월간 RSI가 강세장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두 개의 중요한 정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도 두 번의 어떤 고점을 터치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강세장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과거 대세 상승장 사이클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는 대세 상승장으로 좀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아직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응축의 기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중요한 구간에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하게 됐을 때는 더 큰 상승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금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 시장에 갑작스러운 돌발 변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신중하게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